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한국 증시 숨겨진 진짜 위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오해하지 마시라고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 메모장에 좀 적어 드릴게요. 저는 현 증시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 증시는 상승을 지속할 것이다.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 못해도 1월 중순까지는 상승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런 상승 이후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못해도 1월 중순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물가 지표도 그렇고 전부 다 금리 인하를 지탱하고 있고, 다음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1월 초 공개된다고 하죠. 공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키워갈 수 있을 만한 연설들이라든가 내용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시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상승에서 우리는 그냥 상승한다 좋다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현금 비중을 올릴 기회로 잡아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유를 여러분들께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증시가 요즘 어렵죠. 판단하기 어렵고 순간순간 대응하기 어려운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방을 여러분들께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100포인트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저점 타이밍, 고점 타이밍, 언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2026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대장주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싸그리 한 번에 정리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종목 추천까지 내어드리는, 마켓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는 무료 카톡방을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 자문사기 때문에 무료 카톡방을 열 수 있어요. 텔레그램 아닙니다. 무료 카카오톡방을 오픈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 끝까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00포인트 무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의 한국 증시 숨겨진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입니다. 복잡한 얘기 빼고 심플한 얘기만 할 거예요. 최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율이 높다. 환율이 굉장히 높다. 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환율이 현재 1480원 실시간으로 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실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가면 정말 1,000원 들고 가면 미국에서도 1달러어치 정도의 가치를 좀 지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1,500원 정도는 줘야 1달러어치의 지금 현재 부가적인 효과를 지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경제가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뭐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뭐 외국에 뭐 투자하고 외환이 유출되고 뭐 이런 얘기도 간단하게 중요한데, 뭐 그런 것도 뭐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항상 과거부터 중요해왔던 자유무역, 자신들의 국가의 물가도 낮추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 최대한 경제 성장을 고속으로 이어가면서 낮은 물가를 유지하면서 정말 역사적으로 없었던 20년간의 엄청난 호황을 현재 보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추격하고 중국이 미국의 입지까지 위협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고 자연스럽게 보호무역으로 바꿨습니다. 보호무역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같은 국가들이죠. 그로 인해서 다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 미국에 투자되는 이유도 다 보호무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보호무역으로 바뀌면 당연히 미국이 유리할 걸 알고 있으니까 전 세계 글로벌 투자 자금들, 한국 투자들도 미국으로 가는 거죠. 뭐 미국에 투자를 했느니, 뭐 기업들이 미국에 뭐 투자 달러를 가지고 안 가지고 오느니, 뭐 다 이런 얘기가, 모든 얘기가 근본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보호무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 주도의 시장을 현재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그냥 생각해 보면 미국 경제 위기 안 오고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거에 최근에 이제 임시금통위를 현재 열었는데요. 임시금통위가 12월 19일 날짜로 열었습니다. 이거 뭐 임시금통위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생각보다 과거에 임시금통위가 열렸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심각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언제 열렸냐? 첫 번째 2001년도 9월 19일 9.11 테러. 심각하죠. 당연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됐던 시기입니다. 2008년도 10월 27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연히 이때 당시도 엄청난 폭락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져나가던 시기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 3월 16일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제가 직접 적진 않았습니다는 그 사건이죠. 그 바이러스 사건, 그죠? 그 바이러스 사건 유튜브에 말하면 이제 검열 좀 안 좋은 영향 끼쳐서 일부러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 경색이 왔고 역시나 그때도 엄청난 시장의 폭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2004년도 12월 4일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일이 있죠. 지금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계엄령이 이제 나왔던 당시 임시 금통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12월 19일 이번입니다. 지금 이제 임시금통위를 열고 임시금통위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들을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하다라는 건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문순이 이해해 주셨죠? 여러분들께서 현재 환율 상태가 그냥 좋다 말다 이게 아니라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 무조건 인지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라고 하면 한시적 외화 지준 불이 실시를 했는데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이 예치한 외화 예금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두려던 외화를 국내로 가져오면 손해를 보지 않게 한국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고 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업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어차피 이거 돈 벌어서 미국 본토에 투자하겠다고 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현대차가 돈을 벌었어요. 삼성전자가 왜 해외에 돈을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도 삼성도 다 미국 본토 안에 공장 짓고 추가 투자하겠다고 얘기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때 돈 들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뭐 원화를 받겠습니까? 다 달러로 받고 싶어 하겠죠. 뭐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고 싶으면 달러로 받고 싶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옮겨오지 않습니다. 옮겨오면 왜 괜히 수수료만 내니까. 그래서 그냥 돈을 옮겨오지 않고 어차피 미국에서 쓸 건데 일단 미국에 냅두자. 라고 해서 미국에 박아놓던 돈들입니다. 이런 돈들을 가지고 국내에 들여오는 건데요. 국내에 들여오면 손해를 보지 않게 한국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고 맡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사실상 이제 정부가 이제 까딱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되게 좋은 걸 해주는 것 같지만 그냥 돈이 없어서 외화 자본이 어떻게든 한국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건전성 부담이 면제되면 부담금 완화만큼 외화 조달 비용이 낮아져서 더 많은 외화를 조달할 여유가 생긴다. 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어떻게든 대기업한테 돈 뜯어서 한국 본토 안으로 외화 자금을 들여오려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6년도 1월에서 6월까지고요. 정말 한시적인 기간이잖아요.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정말 힘들 거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안쪽으로 미국이 금리가 좀 낮아지면 그나마 지금 환율이 좀 진정이 될 텐데 지금 아직도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잠깐 멈추고 뭐 잠깐 조심스럽게 하고 12월까지 내렸지만 지금 1월, 2월, 3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환율적인 부분이라든가 금리적인 부분에도 뭐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어서 좀 한시적으로 이 구간 동안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긴급해서 6개월 딱 지정하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당장 1, 2, 3월이 가장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조치는 먹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정부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대기업들에게 사실상 대기업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목줄을 하나 쥐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엔비디아의 GPU의 26만 장을 국내에 들여온다고 하는데 정부를 통해서 들어와요. 재밌는 게 엔비디아가 뭐 기업들한테 막 먼저 나눠준 게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 조달받아서 분배하는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벌써 조달받은 지금 GPU를 내년 초부터 공급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목줄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정부한테 좀 말을 잘 들어야 지금 이제 사실 GPU 빨리빨리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꽤나 환율이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짓까지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 다양한 문제는요. 지금 상황 유동성 시장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지금 현재 뭐 시장도 괜찮고 뭐 시장 분위기 괜찮고 다 괜찮을 때는 다 괜찮게 흘러갑니다. 다만 중요한 건 위기가 나왔을 때 다른 국가들이 5% 떨어지고 다시 반등할 때 한국 증시만 10% 15% 떨어질 만한 요인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국이 약해지고 있다. 한국이 위험하다. 위험 수준이 과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임시 금통위를 열었을 때 급으로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은 무조건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곧 터지는 PF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이 매각이 들어간 거 다들 아시죠? 코로나 해당 사건 이후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손실이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1위 자산운용인 부동산 자산운용이 이지스 자산운용이 경영권 매각전까지 나왔는데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해왔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기업이 각종 잡음과 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이제 애매해진 게 뭐냐면 흥국생명이 우선 협상자 대상이 지정이 돼서 보통 이런 협상자 대상이 지면 재무상태표를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뭐 기업이 인수하기 전에 어떤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상세하게 까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선정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한테 핵심 보고서 내용이 유출됐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심각했는지 국민연금이 돌연 위탁 운용사가 계약을 위반할 시 계약 해지나 자금 회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스 자산운용한테 돈을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일부 해놨거든요.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국내 1위 기업이 문제가 될 만큼 국민연금이 이 국민들의 그 혈세죠. 굉장히 중요한 돈을 회수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냥 여기까지 보면 그냥 뭐 얘네 그냥 개별적으로 뭐냐 오버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이제 심각함을 인지했는지 이제 곧 썩은 대출 도려내기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 살려낼 것과 살려내지 않을 것을 뭐 정말 심각하지 않으면 어찌어찌 잘 버티면서 갈 텐데 심각한 것과 심각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이 과도하게 쏠린 증권업계의 자금 흐름을 산업 생태계로 돌리기 위한 규제를 개편합니다.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이 올해 3월 17.57%까지 급등한 뒤 9월 기준 13.8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용평가 업계에서는 PF 관련된 위험 가중치 조정이 증권사의 NCR 관리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터지면 단순하게 자산운용사 아까 이지스 자산운용 넘어가는 걸 끝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누가 투자해놨다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많이 투자해놨다는 거죠. 부동산 증권사의 부동산 PF가 문제되잖아요. 부동산으로 돈 빌려준 게 다 못 받을까봐 그죠. 특히 자기 자본 대비 PF 익스포저의 비중이 높은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자본 적정성 관리 압박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거 까딱 잘못해서는 이제 금융위기처럼 이 도미노로 부동산 터지면 금융사 터지고 연속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연속 도산하는 연결고리들이 싹 다 같이 도산하는 분위기가 나올까봐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권사 어떻게 살리려고. 위험 가중치 조정이 단기 부담의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럼 썩은 부분 다 돌려내는 겁니다. 당연히 아프겠죠. 부동산 PF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심각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준비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그 저축은행들이 하나씩 인수되고 있어요. 인수된다는 얘기는 기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형 은행들이.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대출들, 부실 대출들, 부동산 대출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고 지금 터져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더 본격적으로 터져나기 직전이다. 왜?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든 썩어도 가져가면서 치료하겠다라는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도려내겠다는 마인드로 좀 가고 있잖아요. 확실히 바뀌면서 내년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행 내용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이미 공개가 됐고 내년 초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역시나 이 내용 자체도요. 이것만으로 주식시장이 뭐 박살나고 끝나고 증권사가 막 흔들리고 큰일 나고 그렇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환율 얘기할 때 동일해요. 악재가 똑같은 악재가 나와도 전 세계에서 다른 악재가 나도 한국이 이상하게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국 증시만 과하게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은 현재의 흐름이 연속해서 전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가오는 반도체 고점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금 어제도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증시를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니까 좌지우지하잖아요. 삼성전자의 상승이 어디까지 올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하고 영업이익 성장률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이 고점이 어딘지 이제 그 저점이 어딘지를 대략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삼성전자의 고점 자리는 이 영업이익률과 매출의 상승 추세, 영업이익률과 매출의 상승 추세가 끝나는 시점이 보통 고점입니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상승하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 여태까지 추세상으로 잘 버텨주고 상승하다가 상승이 멈추는 자리. 횡보만 해도 무너집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이건 상승률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상률이 얼마 나왔는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올라가다가 상승 추세가 깨지고 나서 횡보만 해주거나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횡보만 해도 보통 주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보통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가 끝나는 지점,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번 20%에서 30%, 30%에서 40% 분기별로 계속해서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30%가 나와요. 그러니까 20% 증가했고 30% 증가했고 30% 40% 증가한 것도 잘한 거란 말이에요. 뒤에 있는 30%도 당연히 잘한 거죠. 근데 20, 30, 40 했으면 사실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시장에서는 50% 성장하나? 라고 기대를 하는데 30%가 나와버리면 기대보다 20% 낮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치면 지금 자연스럽게 주가의 상승은 멈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영업이익률 성장치가 멈추면 최고점을 무조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 보시면 저희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 시기, 1분기 실적 발표 시기, 2분기 실적 발표 시기를 월별로 딱 정확히 보면 딱 이 시기들입니다. 이 시기들이에요. 이 시기들에서 주가의 고점이 좀 형성이 됐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막 지금 상승 추세를 좀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가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2분기부터는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분기, 3분기부터 특히나 3분기 넘어갈 쯤에는 위험한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대장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의 대세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딱 영업이익률 매출이 영업이익률을 뛰어넘는 시기가 제일 잘 올라간 주가가 제일 잘 올라간 시기거든요. 이 시기가 지났죠, 그죠? 이 시기가 이미 지금 진행이 중이고 거의 끝나고 있고 이 정도 이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면서 자리를 만들 텐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였던 자리에서 이제 완만한 모습을 보여줄 텐데 상승 추세가 꺾이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주가가 멈춘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꽤나 올랐습니다. 여태까지 주도주적으로 올라왔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가가 잘 가는 시기가 지금 좀 지났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이 왔을 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든 걸 막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참 이제 요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는 내용이 좀 있으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증시는
잊지 마세요. 증시는 1월 중순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근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뭐 무조건 상승이 나오기면 중간중간 잡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잡음이 있을 때는 있을 때는 생각보다 한국이 다른 국가의 증시보다 과하게 흔들리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예시를 좀 들어보면 한국 마이너스 15% 가는 10% 가는데 10% 가는데 뭐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5%에 머물고 미국 증시 마이너스 4% 들이고 뭐 지금 현재 그에 뭐 중국 증시 마이너스만 4% 6% 들고 뭐 이런 결과가 날 수 있다. 왜? 앞서 설명드렸던 환율은 이제 한국만의 문제니까요. 그죠?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긴급 조치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만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환율이 이번에 임시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임시 금통위를 열었는데 이 금통위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 정말 폭락이 있을 때급 위기가 이번에도 비슷하게 왔다라고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판단합니다.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가장 큰 은행이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문제라든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부동산 대출 도려내기 PF 부실 PF 도려내기 한다고 해서 다 터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려낸다는 얘기는 썩은 살 더 해낸다는 얘기인데 완전 폭락이 나온다 이런 논점보다는 비교적 약해진다. 조금 상처가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들을 근본적으로 최근에 막아줬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다 내년도 1분기가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상승의 힘이 좀 약해지는 구간이죠. 약해진다는 소리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한 10% 오르던 종목들이었는데 한 5%밖에 안 오르고 뭐 이런 상황에 올라가지만 좀 약해진 시간 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제 증시를 떠받쳐주는 주요 업종이 살짝 약해지는 시기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이번에 1월 중순까지 무난한 상승이 정말 나온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그냥 올라간다고 좋다고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비중을 매도하면서 현금을 일부러 만들어 두시는 전략, 혹은 뭐 내가 한국 주식을 들고 있지 않고 다른 자산들 뭐 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뭐 일부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편입하면서 비교적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시켜 놓는 전략, 뭐 엔화를 일부 산다라든가 이런 전략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최근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외국 투자하지 말아라. 미국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투자들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의 환율이 망가진다. 뭐 사실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투자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상 가장 큰 자금들은 다 대기업들 투자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서 정말 굵직굵직한 투자자들 뭐 기관들에서 사실 투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에 정말 그런가? 너 외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 분산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뉴스는 일단 여러분들 나라 걱정은 일단 내가 산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일단 내 자산을 먼저 챙기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내가 여유가 될 때 그때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여러분이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한국 주식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할 때니까요. 특히나 이번 조치가 제대로 환율 대응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잠시 임시 대피해 놓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 내년 초가 그런 구간이 될 것 같다라는 것 정도 인지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오늘의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자꾸 나쁜 얘기 하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제 채널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전달을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잘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투자하시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런 우려가 있더라라는 정도로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2번, 3번, 4번 들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나는 혼자서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카카오톡방을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증시 자체가 워낙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시 주식의 증시의 고점, 저점 타이밍 이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2026년도 26년 주도주 확률 높은 주도주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카오톡방을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어플리케이션 들어와 있으셨다가 이제 제가 공지를 올리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얻어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오고요.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단기 급등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가장 굵직굵직하고 좋은 종목들은 제가 카카오톡방 무료 실시간 카카오톡방 여러분들께 열어드릴 겁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매수 타이밍들, 라이브 방송 일정들 여러분들께 쭉 올려드려서 정보 얻어갈 수 있도록 올려드릴 카톡방 열어드릴 예정이니까 공지 올라오면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매일 아침 시황글도 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상승 테마, 오늘의 주요 뉴스, 관련 종목들까지 대응 방법까지 어느 정도는 이 어플리케이션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